네,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일기 가운데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가 원전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체력과 영역과 또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료 있어? 네? 자료 뭐 줄 거 있어? 이거는 전에 받으신 건데 한번 나만 줬어. 네. 참. 우리가 그 야곱의 기업표가 있어요. 야곱의 기업표를 나눠드렸는데 야곱의 기업표 이제 우리가 아니 왜 야곱 및 기업표 이걸로 공부하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을 꼬리 같은 걸 다 외워가지고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쉽게 하냐? 너무 쉽지 않냐? 뭐 가르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또 이제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또 이제 아니 그 다 외워가지고 그 헬라어 본문, 히브리어 본문만을 봐야지 다 풀어놓고 보면 뭐 그게 뭐냐 그러는데 그런 이제 관점의 차이고 우리가 이거 야곱이 기업표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문을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원문을 이제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은 원문을 보는 거예요. 보는 것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문만 보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원문을 분해해 놓은 걸 보는 거예요. 원문 분해를 보는 거 있어요. 보는 것이 있고 원문만 보는 것이 있고 과거에는 이제 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과거에는 이 헬라어만 쫙 써 있는 걸 보고 내가 읽고 주어 동사 목적어 보고 찾고 해석할 수 있어야지 이게 진짜 실력이지. 이거 뭐 분해해 놓은 거를 보는 거는 무슨 그게 공부냐 이렇게 많이들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원문만 보려고 하면 소수의 사람만이 보여요. 소수의 사람. 왜냐면 꼬리를 암기를 다 해야 되거든요. 암기를 다 한 사람만이 이제 이거를 원문을 다 보고 해석할 수 있지. 꼬리를 다 외우지 않고 단어를 다 외우지 않는데 어떻게 원문만 보고 해석을 해요? 읽는 거 정도 하다가 이제 끝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교들이 이제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인 설교, 실제적인 목회 활동에 필요한 신학 공부가 돼 있지. 아니 뭐 머리꼬리 외우다가 시간 다 가고 또 외우지도 못하고 또 설교에 적용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이 무슨 거냐면 이렇게 산의 정상이라는 게 있으면 예전에는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정상 가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 분해를 본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는 뭐예요? 케이블카 타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요 분해를 다 해놨으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6, 7년 정도 소요를 해가지고 분해대조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분해대조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문을 본다라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한 가지는 여기 1번 정말로 다 외워가지고 꼬리까지 다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한 요거
3, 4년 정도 걸려요. 또 보통 사람은 한 10년 정도 걸리고. 좀 공부 좀 하고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원문만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한 사람의 결과로서 3, 4년 걸려요. 근데 이제 다른 신학 공부 뭐 구약학, 신약학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조직신학 이런 거 다 하면서 원문을 공부하는 사람 10년 걸려요. 이거 다 정말 10년 걸려도 된다고 하면 괜찮죠. 10년 걸려도 누구나 될 수 있다면 도전을 가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10년 걸려도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소수. 정말로 이제 뭐 이 언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귀가 열린다든가 뭐 물리가 트인다든가 좀 재능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금방 될 수 있는 사람 대개는 그 중에는 이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문 분해를 보는 것은 무슨 이치냐면 여기까지는 지금 다 학자들이 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고스가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1번을 적용하면 이 단어를 보고 첫째, 이 오스를 보고 이거는 남성 단수 주격이구나. 이거 찾아야 돼요. 오스를 보고. 그리고 2번은 이 로고라고 하는 게 말씀이구나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되고 이거를 무슨 파싱이라고 그러는데 문법 분해예요. 문법 분해. 이거를 꼬리를 통해서 다 이게 꼬리가 한 1800 정도가 돼요. 꼬리가. 이거를 다 외워야 돼요. 외운 사람만이 딱 보고 딱 보고 딱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못 외운 사람은 뭐예요? 뭐지? 옛날에 이제 찾아야죠. 뭐. 그러다 보면 한 절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요 부분, 1번 요 부분을 이 책에서 이렇게 다 남성 단수 주격 이렇게 다 풀이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글로. 옛날에 우리가 할 때는 1번 원문만 공부했어요. 원문만. 진짜 외우는 걸로. 우리가 신학교 할 때는 막 오스오네 오요네스 오엑세 오메네 오시오 오라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 잘 외우면 점수 나오고 못 외우면 점수 안 나오고 이렇게 공부를 막 했어요. 원문만. 두 번째는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남성, 단수, 주격, 노미나티브 뭐 이런 식으로 이 영어로 분해를 했어요. 영어 글자로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분해된 성경이면 다 영어로 해놨어요. N, 명사, N, 명사. 그 다음에 뭐예요? 명사, 그 다음에 남성, 단수, 뭐 1인칭, 뭐 이런 식으로 N, M, S, 1 이걸 이렇게 분해를 했어요. 옛날에 이렇게 분해를.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외워야 돼요. 이제 기호를. 이거 N은 명사고, M은 남성이고, S는 단수고, 1은 1인칭이고 이런 거 이제 기호를 외우면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도 또 넘어가가지고 이제는 그냥 주격, 명사, 남성, 단수, 주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발전된 거예요. 이제 이게 그냥 한글로 명, 남, 단, 주. 그러면 이제 이런 꼬리를 다 안 외웠어도 딱 로고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읽고 쓰기만을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일단 급한 대로 읽고 쓰기만 배우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렇게 다 분해를 해놓은 책을 보자 이거죠. 명사, 남성, 단수, 주격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고 명사, 남성, 단수, 주격 그리고 말씀 뜻도 여기 다 써놨어요. 로고스라고 이렇게 말씀이라고.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저렇게 된 책을 볼 때는 케이블카 타가지고 여기까지 이미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꼬리 에워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위치가. 아니 지금 시대가 발전되었고 그걸로 갈 수 있는데 굳이 나는 등산에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카도 많다.
굳이 나는 그냥 가야 된다. 이런 사람은 가야 돼요. 그게 좋은 사람은. 이게 업무만, 내가 누가 이게 시시하게 이런 걸 분해해 놓은 걸 봐. 나는 업무만 공부. 그런 사람은 가면 돼요. 한 3, 4년 걸리거나 한 10년 걸려가지고 딱 보면 딱 알 수 있는 자리까지 가려면 할 수가 있으면 가면 좋긴 좋아요. 왜냐면 이게 정통이니까.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거의. 없는 걸 공부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 뭐 어떤 경우가 많냐면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려고 막 학원만 다녀. 문법 학원만. 이래서 문법 학원을 10년 다 했다고 영어 해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문법만 배웠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말하기 듣기를 공부하는 데가 없어요. 말하기 듣기 하려면 진짜 뭐예요? 그냥 살아야 돼. 한 외국 가서 한 3년 살고 오면 되는데 되는 일이고 그거는 여기서 그냥 막 문법 학원을 10년 다 했다 영어를. 그렇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못 써먹는 영어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필요한 게 만약에 회화라면 잘못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목적이 원문을 이걸 꼬리 다 외워가지고 원문을 막 해석하고 분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라면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문장을 이해하고 이게 설교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목적이지. 본문을 보고 본문을 보고 뭐예요? 문장을 이해하고 설교에 적용할 수 있으면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표예요, 목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까 이런 대로 정말로 이런 방법으로 가도 되지만 이렇게 원문을 분해해가지고 된 책을 보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여기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 도표를 밴드를 통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도표를 사진 찍어가지고 댓글에다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건데 이 도표를 제가 사진 찍어서 댓글로 올려드리는 그 사진을 잘 캡처해가지고 늘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셔야지 이해가 되지. 이거 한 장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이 한 장만 잘 이해하면 이 1800개, 2000개의 꼬리를 다 애운 거나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엄청 좋은 시대가 됐죠. 좋은 시대가 됐는데 난 그걸 거부하고 난 걸어 다녀야 되겠다. 차가 생겼는데 차를 안 타고 걸어 다닌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애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분해된 성경을 많이 보고 기본적인 꼬리도 우리도 공부를 해요. 아주 기본적인 꼬리는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점점 뭐예요? 원문만 보는 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기는. 그 방향은 뭐냐? 성경을 이제 많이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끝에 정상에서 만나는 거예요. 정상에서 만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무 이게 힘드니까 분해해놓은 성경을 보는 거고 여기 다 애운 사람이 여기 오겠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하냐?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가는 길은 뭐냐? 문장론을 하는 거예요. 문장론. 주어가 뭐냐? 동사가 뭐냐? 목적어가 뭐냐? 그 다음에 보호가 뭐냐?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대한 문장론을 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문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문장이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움직이고 나가고 이런 걸 배우는 게 지금 뭐예요? 이 문장론. 문장론을 할 적에 우리가 다 외우지 않았지만 문법 분해가 된 파싱된 이 문법 분해 해놓은 그래서 문법 분해 대조 성경. 처음에는 이런 성경을 보는 거예요. 분해대조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제 꼬리도 잡히고 애우지 않았는데 애워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뭐예요? 원문만 볼 수 있는 실력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 방향. 처음엔 이렇게 쉽게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원문대조 성경을 보려면 아까처럼 이 로고스가 돼 있고 이렇게 남성 단수 주격 돼 있고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로고스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발음까지 써놨어요. 발음까지. 그러니까 발음이 자신 없는 사람도
발음을 이걸 한글로 써놓은 발음을 보면 돼요. 발음 써 있고 문법분에 다 해놨고 말씀이라는 뜻도 써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만 보면 문법분에 내가 외우지 않은 문법분해가 다 이미 돼 있는 거예요. 돼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냐 여기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 문장론에 필요한 문장의 주 성분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이거를 어떤 문장에 쓰든지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서 이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 동사가 어떤 동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이게 명사냐 동사냐 형용사냐 뭐 이런 걸 그 따지고 앉아있는 그 시간보다 이건 이미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들어가냐 바로 주어를 찾아야 되고 동사를 찾아야 되고 목적을 찾고 보호 찾아가지고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할 것인지 해왔는지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우리의 설교 현장에서 이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서 헬라어를 할 적에는 반드시 이렇게 꼬리, 어근하고 꼬리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조 성경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 점점 가면 뭐예요? 이제 원문만 보는 재료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오늘 그 야고보의 기호표에 오늘은 명사편을 아주 좀 쉬운 거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동사편 좀 어려운 거니까 공부를 좀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사편을 하는데 명사는 모든 사물의 이름이죠. 뭐 모든 사물의 뭐다? 이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뭐 다 이름이잖아요. 그 명사예요 다. 우리가 명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명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헤매는 거예요. 명사는 뭐 할 때 쓰느냐? 이게 주어가 될 수 있고 목적어가 될 수 있고 보호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쓰입니다. 이 명사라는 말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돼요. 명사는 써 있으니까 명이라고 이렇게. 명사의 줄임말은 명이거든요. 명. 그러니까 명을 보는 순간에 이건 명사입니다. 딱 이해하면은 50% 끝난 거예요. 왜? 품사를 이해했으니까. 품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리로 치면 재료예요. 재료. 음식을 지금 만들잖아요. 음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싱싱하고 좋은 재료. 뭐 이작도에서 게를 잡았다. 그럼 싱싱한 거죠. 그걸 가지고 재료한 거하고 어디서 막 냉동돼가지고 막 1년을 냉동실에 넣어놨던 거를 끄집어 와갖고서 요리를 했다. 전혀 다른 거죠. 잡아가지고 직접 잡아가지고 재료를 써서 음식을 만든 거하고 수입해가지고 어디서 막 컨테이너에 냉동실에 있다가 그걸 끄집어내고 해서 한 1년 동안 냉동실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그래갖고 잘라가지고 보니까 막 좀 이상한데 그래도 그냥 팔려고 그냥 한 거야. 어떤 식당에서. 그럼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음식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영어나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뭐 다른 언어들이 다 품사가 있어요. 품사. 품사는 뭐냐면 재료예요. 재료. 재료는 뭐가 있냐면 명사하고 동사하고 형용사하고 부사가 있어요. 물론 여기 전치사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를 할 적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어에 뭐가 쓰이는지 요리할 적에 뭐가 쓰이는지를 알고 요리하는 사람하고 아무나 막 갖다 놓고 막 짬뽕해서 먹고 남자들이 주로 그런 걸 잘 하거든요. 그냥 있는 것만 먹는 거야. 여자분들은 안 그러잖아요. 뭐 메모해가지고 오늘은 무슨 요리다. 목적이 무슨 요리다 하면 나오면 무슨 재료가 필요하다. 물은 얼마큼 필요하고 뭐가 얼마큼 이게 다 준비해요. 재료. 자, 우리가 언어를 한다.
언어를 하는 사람이 언어의 재료를 몰라. 그러면 뭐야? 이거 빵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한다 그러면 언어의 재료가 뭔지를 딱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든지 뭘 만든다 그러면 이걸 이 집을 만들면 이 집에 대한 재료가 뭐가 필요하다 딱 알아야 아는 사람은 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하는 사람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모른다 그러면 이게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걸 재료를 언어에서는 품사라 그래요. 품사.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영어는 뭐 7품사다, 8품사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는 옛날 얘기고 지금은 무조건 이 네 가지 1번, 2번, 3번, 4 네 가지만 알면 돼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요 네 가지만을 잘 기억하면 돼요. 명사는 뭐냐? 명사는 주어하고 목적어하고 보호가 되는 말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집실적에 쇳덩어리를 갖고 왔다. 근데 이게 어디서 쓰는 것인지 모르면은 이게 쇳덩어리에 불과해요. 근데 HB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건물에 외벽을 두를 때 HB를 쓴다. 그러면 뭐예요? 쇳덩어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구조물의 한 켠을 차지하는 구조물의 기둥이 되는 거죠. 기둥이나 옆에 붙이는 어떤 장식이 되는 거죠. 어디다 쓰는지를 아니까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를 어디다 쓰느냐. 주어, 목적, 보호에 쓴다. 이걸 알아야지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디다 쓰느냐. 이거는 우리 서술어라고 그래요. 서술어는 뭐냐면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문문일 때는. 그러니까 영어를 하든 헬라어를 하든 히브리어를 하든 아랍어를 하든 언어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재료라는 돼요. 명사냐 동사냐 형용사냐 부사냐. 재료를 잘 알면 이미 뭐예요? 좋은 음식을 만들 준비가 된 거예요. 재료가 좋으면 음식이 반이 끝난 거예요. 쌀 어떤 그 식당에 가면 쌀을 잘못 써. 막 이상한 쌀을 써가지고 막 밥이 푸석푸석해. 그럼 이미 아무리 다른 게 맛있어도 그 음식의 반은 베린 거예요. 근데 어떤 집에 가니까 뭐 반찬도 별로 없는데 이야 쌀이 막 옛날에 뭐 악기발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임금님이 오면 경김이라든가 이천 임금님표 쌀 와 그 쌀을 썼어. 그 자체가 벌써 이미 김치만 갖다 놓으면 그 집은 끝난 거예요. 이 쌀 잘 써가지고. 재료가 중요한 거예요. 재료가. 그러니까 언어를 한다. 그러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다. 이거 아는 게 지금 경기별이 쓰는 거예요. 이천사를 쓴 거예요. 지금 이게. 재료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근데 재료를 모르니까 막 10년 언어를 배웠는데 막 답답한 거야. 뭐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고 막 답답하고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점점 이제 깊어지면요.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나가 떨어지든가 아니면 이제 포기가 되고 막 그런 거 언어에서. 근데 재료를 알고 하나씩 따가면 재밌어요. 막 이게. 이야 이게 쌀이 막 이제 밥이 되는 순간을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좋은 쌀을 갖고 왔으니 그 자체가 설레는 거예요. 좋은 쌀을 준비해야 돼. 좋은 재료. 자, 그 다음에 형용사는 뭐냐?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준다. 1번, 2번 보호로 쓰인다. 나중에 보호로 쓰이는 건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 재료가 뭐에 쓰는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음식도 어떤 재료도 어떤 건축에서도 물건이 어디다 쓰이는지를 알아야지 그거 써먹죠. 아무리 좋은 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요리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갖다 줘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요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좋은 게 옆에 있어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형용사라는 재료가 있다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명사 꾸며준다. 수식이라는 말은 꾸며주는 걸 얘기해요. 꾸며준다. 그 다음에 보호는 뭐냐면 이거는 보호라는 말은 보충어예요. 보충.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나는 이다. 뭐가 없죠. 지금 뭔가 약간
보충될 말이 필요하죠? 나는 행복하다든가 슬프다든가 학생이라든가 의사라든가 뭔가 여기에 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다. 뭐라는 거야 도대체?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보호자리예요. 보호자리. 이런 데. 여기에 형용사나 명사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보호자리에 형용사나 명사가 온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굉장히 그 싱싱한 재료를 준비하고 좋은 재료. 우리 건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좋은 재료 써야 돼요. 그냥 여기저기서 막 빼먹고 막 철근을 10개를 쓰라고 시방서에 돼 있는데 7개만 써서 돈 빼먹으려고. 그 무너지는 거예요. 신학에서도 요리 빼고 요리 뺀지 저리 뺀지 기도 안 하고 도망가고 공부하니까 잡아다 놓으면 또 도망가고 요리 뺀지 저리 뺀지라면 기초가 안 된 거예요. 기초가 되고 그 위에다가 주경신학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실천신학을 세워야 되는데 기초가 안 돼 있어. 헬라어 우리 아람어 좀 배우라 공부하라 그러면 맨날 도망다니고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살려니까 나이 든 사람이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렇지. 한 살이 더 어렸을 때 지금이 최고로 젊을 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70, 80 하신 노인들도 어떻게 됩니까? 언어를 막 도전하잖아요. 왜? 그날이 내 생에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열심히 해야 돼요. 이미 나중에 해야지 하면 늦은 거예요. 젊은 사람도 나중에 해야지 하면 늦어버려요. 근데 지금 내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헬라어 이걸 아람어에 도전해야 되겠다.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지난번에 우리 그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 언어로 쓰였다니까 공부하는 자세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열심히 하게 되고 아주 정성을 들여서 하게 돼요. 뭐든지 재료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그 다음에 정성이죠, 정성. 그죠? 재료를 좋은 걸 썼는데도 그냥 관심 없어 음식 그냥 먹고 말고 대충 해버려. 그럼 음식이 안 나와요. 근데 좋은 재료 써가지고 막 오늘 막 신학생들이 먹을 거니까 내가 막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지난번에 강의 보니까 도마소리 막 들리더라고요. 이런 마음들이 뭐예요? 들어가는 거야. 막 팍팍 들어가가지고 끓이고 막 해가지고 점심 때 뭐예요? 쫙 펼쳐놓은 거예요. 그게 요리가 된 거예요. 요리가 된 게 문장 해석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적용하면 돼요. 적용. 그러니까 재료 좋은 거 쓰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냐? 정성이 필요해. 정성. 그렇죠? 정성이 없고 그냥 뭐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고도 정성 없이 막 아무렇게나 막 해요. 그러면 그 좋은 재료가 안 나와. 좋은 요리가 안 나와요. 그 좋은 재료를 쓰고 그 다음에 몇 시는 어떻게 요 분을 어떻게 하고 몇 분을 딱 해야 되고 딱 꺼야 되고 이게 필요하고요. 이거 언어를 할 적에도 재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요거 4가지를 꽉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 돼. 애착.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헬라어가 이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막 사랑스러워져야 돼. 글씨가. 그 다음에 이제 부사. 이 부사는 뭐냐? 부사는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만 알고 있으면 돼요. 부사는 동사를 꾸며준다. 이거 동사 수식이죠. 이것만 알면 돼. 부사는 뭐냐? 동사 꾸며준다. 이렇게 재료 4가지를 알고 있어요. 재료 4가지. 재료 4가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명사라는 거예요. 명사. 그 다음에 이제 재료 했으니까 뭐냐면 열매를 해야 돼. 열매. 열매 4가지를 알고 같이 명사로 갈게요. 자, 열매는 뭐냐면 여기 재료가 있고 재료를 넣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주어, 동사, 목적어, 보. 이 4가지가 문장의 주성분이라고 해요. 주성분. 문장의 주성분. 그러니까 재료가 들어가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요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요리가 다 되면 이게 요리가 된 거예요. 요건 재료들이고. 아까 재료는 아까 뭐라 그랬죠?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요거하고 다른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는 아주 정말로 이 라면을 끓이려면 뭐예요? 라면이 필요하고 냄비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불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재료예요.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면. 남자들은 라면 잘 끓이잖아요. 다른 요리 잘 못하면서. 그래서 라면을 끓이려면 최소한 4가지는 있어야 돼요. 라면이 있어야 되고 냄비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돼요. 그럼 4가지 재료가 있으면 이거를 무슨 요소라고 하냐면 필수 요소, 필수 요소. 필수 요소. 아무리 이거 없으면 다른 거는 뭐 젓가락 없다. 이거 뭐 나뭇가지 꺾어서 먹으면 되니까. 이거 보조 요소예요. 계란 없으면 안 넣으면 되고 김치 없어도 안 먹으면 되고 파 안 넣어도 되고 양파 안 넣어도 되고. 근데 라면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라면하고 냄비하고 물하고 불. 이거는 필수 요소라고 해요. 필수 요소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예요. 언어에서. 어떤 언어든지. 이 언어가 공통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헬러를 배우고 있지만 하나 언어를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놓으면 다른 언어도 다 똑같아요. 약간 위치만 다르고 뭐 문법적인 형태만 다른 거지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언어의 그 물리가 트이면 다른 언어들이 막 옆에 보여요. 막. 아, 여기 요것만 바뀌었구나. 요건 요것만 바뀌었구나. 저건 저거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막 언어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머리가 좋아갖고 뭐 어떤 사람이 10개를 언어한다, 8개 언어한다, 어떤 사람은 막 33개 언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 필수 요소인 그 뭐라고 그러죠? 밑에? 명사형, 밑에. 동사, 형용사, 부사. 이거요? 라면, 냄비, 물, 불. 아, 그거 쓴 거야? 그 라면, 냄비, 물, 불. 라면 끓이기 위해서. 어. 예, 이거는 안 적어도 돼요. 필수 요소는 아니 예를 들어서. 예,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다. 그러니까 라면을 끓이려면 필수 요소가 뭐예요? 라면이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당연히 있어요. 그 다음에 냄비, 물, 불. 어떤 사람에게 라면을 끓이는데 꼭 필요한 거 4가지 대라 그랬더니 막 이상한 것만 돼. 뭐 계란이요, 뭐 파송송 이런 거 있죠. 계란 파송송, 파 이런 거 대다가 다 정결 라면 못 끓여 먹어. 물은 어디 있고 불은 어디 있고 냄비는 어디 있고 못 끓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꼭 다른 거는 없으면 나뭇가지 꺾어대고 뭐 파 같은 거는 안 넣으면 되는 거고 김치 없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꼭 있어야 되잖아. 불이 없으면 끓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물이 있어야죠. 불 안 넣으면 그냥 생라면 되니까. 그래서 필수 요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언어에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4가지 꼭 알아야 돼요. 재료니까. 필수 재료 4가지. 그러면 이 필수 재료를 써가지고 라면이라는 음식이 나온 거잖아요. 음식이. 그러면 이거 전체를 요리가 됐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면 문장이라고 하는 요리예요. 문장 요리. 요리가 완성된 거예요. 문장. 문장으로 완성돼요. 그러면 문장에 있어서 완성된 거를 먹으려면 먹기 직전에 이 요리가 지금 라면이구나. 이거는 알고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이게 라면이라는 것도 뭔지 모르고 막 그냥 아무나 먹고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라면이구나. 이건 밥이구나. 완성됐어요. 그러면 그 안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찾아서 해석할 수 있어야지 이게 완성된 요리가 되는 거죠. 소화시키는 거죠. 이건 소화까지 되는 거죠. 소화. 우리가 음식이 돼 있는데 먹지 않으면 그림의 떡인 거죠. 먹어서 우리 에너지화 되는 소화가 돼야지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찾는 거예요. 찾아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어를 찾았다. 주어를 찾았다. 그럼 뭐야? 여기다가 은는 이가를 붙이는 거예요. 은는 이가. 왜? 문장의 주체니까. 문장의 주체니까 주어를 찾았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그냥 은는 이가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철수가 주어다. 하나님이 주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존칭을 써야 되니까 깨서가 여기 없지만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셨다. 이거 하는데 우리는 존칭을 써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철수가 뭘 했다. 이게 주어예요. 주어. 그래서 은는 이가가 붙어요. 주어는. 동사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습니까? 이렇게 2가지로 나오죠. 물어보는 말은 까. 평소문은 뭐뭐 했습니다. 합니다. 했습니다. 했다. 뭐 이런 거 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왔다. 목적어를 찾았다. 그럼 뭐예요? 을를. 근데 에게도 돼요. 가끔. 을를 에게.
같이 알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보호는 뭐냐? 어떨 때는 주어를 보충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목적어를 보충할 때가 있어요. 목적어를 보충. 그러니까 보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어를 보충하는 게 있고 목적어를 보충하는 언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재료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다. 그게 들어가가지고 문장론에 들어가서는 그게 어떤 명사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주어 다른 요 안에 이제 명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명사가 주어가 되니까. 또 목적어라고 그랬죠? 여기도 명사가 막 되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동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동사는 재료도 동사고 여기 열매도 동사인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서술어예요. 서술어. 어라 그래야 돼요. 이 어가 지금 바뀌었죠. 어가. 어잖아요. 끝에 어로 끝나는 거는 열매, 사로 끝나는 거는 품사. 이건 재료. 재료가 들어가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발견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어를 붙이는 거예요. 명사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주어가 됐어. 그러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고 있어.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건 주어구나. 근데 명사가 들어갔는데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 목적격의 역할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어로 끝나죠. 지금 이게. 어로. 네네. 어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서술어라 이 말이에요. 서술어. 그래서 이게 동사를 우리가 서술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워낙 사람들이 굳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뭐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편의상 요걸 우리가 편의상 동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동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서술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술어는 어라고 끝나야 돼요. 어라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이 어로 사로 끝나는 거는 재료, 생짜 재료. 요리하기 전에 나오는 재료, 사자는 이런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문장에 들어가가지고 쓰였는데 이게 뭘로 쓰였다가 나타나면 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근데 이 서술어를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건 잘 못 들어봤잖아요. 주어, 동사는 들어봤어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동사로 그냥 여기서도 동사, 여기서도 동사라고 그냥 편의상 부르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서술어라 그래야 돼요. 그런 원리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원리를 알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넓어지고 막 천천히 가도 되죠. 근데 원리를 모르고 막 무조건 외우는 사람들은 바빠요. 지금 이거 막 꼬리 외우니라고. 꼬리를 다 외워야 돼. 우리 외울 필요가 없어요. 책이 다 돼 있으니까. 아니, 책에 이거 딱 보고 우리는 명이라고 써 있어? 명사구나. 너무 쉽죠. 동이라고 써 있어. 동사구나. 너무 쉽죠. 알고 있으니까. 예, 엄청 쉽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는 이미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딱 오토매틱 차를 구입해가지고 자동으로 쓰면 되는 거야. 내가 굳이 막 나는 싫어요. 스티븐 써야 되겠어. 옛날 걸로. 그래서 그 사람 그걸 써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좋은 책은 안 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책이 나왔으면 빨리 좋은 책으로 갈아타가지고 내가 여기까지는 이 사람이 해놓은 학문의 업적을 내가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빨리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빨리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아가지고 문장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가야지 계속해서 앉아가지고 계속 이건 명사냐 형용사냐 1인칭이냐 2인칭이냐 이런 거를 그냥 따지고 앉아있다면 허송세월은 아니겠죠. 그것도 도움이 되니까.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요 네 가지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깨끗하게 지우고 한 번만 더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재료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화면에 보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 해드린 거예요. 재료는 뭐가 쓰일 거냐? 쓰임새예요, 쓰임. 그 다음에 열매는 뭐냐면, 열매는 나타남이죠. 거기 문장 속에서 뭘로 나타나느냐? 그거는 문장. 문장에서 파악할 것 딱 두 가지예요, 먼저. 이 두 가지가 파악이 잘 되면 그 사람은 히브리어를 보든 헬라어를 보든 아람어를 보든 일본어를 보든 중국어를 보든 딱 찾은 거예요, 벌써. 아, 지금 이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이것을 하겠구나. 이런 문장론이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여전히 그냥 헤매는 거죠. 뭐가 어떻게 쓰여야지 모르니까. 자, 쓰임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요 네 가지가 꼭 쓰여요. 그 다음에 나타남은 이것이 주어, 동사. 이 동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서술어인데 편의상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보호.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한 거예요. 아까 막 칠판에 지저분했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리해서 재료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이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들으시면 이제 재료하고 열매가 잡힐 거예요. 이게 잡혀야 뭔 요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됐는데 막 언어를 막 공부를 해. 그러면 계속 그 자리예요. 10년 공부한 사람 보세요. 뭐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많아. 공부가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초를 잘 한 다음에 한 3년만 공부한 사람하고 기초가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막 어거지로 막 외우고 암기하고 이런 걸로 10년 공부한 사람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요. 원리를 알고 깨달으면서 가면 3년이 훨씬 더 빨라요. 이해를 하면서 가니까, 원리를 이해하면서 가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를 찾으면 여기다가 은문이가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뭐다, 뭐뭐까. 목적어는 을, 에게. 보호는 주격 보호가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 있고 목적어를 보충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게 지금 언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어떤 언어든지 접근을 해야 돼요. 어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이 접근법을 모른다. 그럼 그 사람은 차라리 스톱! 잠깐 멈추고 이거부터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중요하니까. 자, 그래서 요 재료의 4가지하고 열매의 4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명사에 보면 대명사가 있고 대인이라고 있어요. 명사에 대명사가 있고 대인이 있어요. 자, 이 대명사는 뭐냐면 대신할 때자 있잖아요. 대신할 때자. 그러니까 명사를 뭐한다? 대신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대자가 대신할 때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톨스토이가 있는데 톨스토이가 몇 년도에 태어나가지고 또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 어디 살았고 톨스토이가 어디서 공부를 했고 톨스토이가 어쩌고 이러다 보면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뭐예요? 톨스토이라고 쓰지 말고 그가, 그는 엄청 쉽죠? 요 그는이라고 하는 게 대명사예요. 이 톨스토이 대신 쓴 거예요. 이렇게. 대명사. 이런 거를 우리가 대명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 이렇게 나와요. 명태가 아니에요. 명태가 아니라 명대로 나와요. 명대. 그러면 명대를 보는 순간에 명사가 대명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명사를 또 다 외워야 되는데 외울 필요 없이 명대로 나와 있으면 이건 대명사구나 이해하면 벌써 내가 외운 거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말들만 이해하면. 그 다음에 명사인데 대인 이렇게 나왔어요. 명사는 명사죠. 근데 대인 이렇게 나와요. 대인. 명대인이다. 그러면 이건 뭐야? 인이라는 거는 건 뭐예요? 인칭 대명사다 이 말이에요. 인칭. 만약에 에고가 있다. 에고는 뭐예요? 나는 이랬죠? 인칭은 뭐예요? 사람을 칭하는 거죠.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를 인칭 대명사라고 해요. 나, 너, 너희들, 그들 다 사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명사가 있고 인칭 대명사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것은 격의 이야기인데 격. 격은 영어로 케이스라고 그러는데 격은 뭐냐면 사람도 격이 있잖아요. 격. 품격 있잖아요. 어떤 옷을 입고 무슨 말을 하고 어디서 살며 이런 거 다 격이에요. 품격이 있는 거죠. 사람마다. 자, 우리 재료 지금 배우고 있어요. 재료의 명사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명사. 왜? 그 재료를 잘 알고 싱싱한 요리를 준비하고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재료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건축을 잘하는 거예요. 싱싱한 원재료를 어디서 사오는지 알거나 발견하거나 잡아오거나 뭐 아는 사람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음식을 만들 자격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명사를 하나 배우더라도 격을 알아야 돼요. 격에는 뭐가 있냐면 네네 주소 여목호가 있어요. 주소 여목호. 주소 여목호. 이 주소 여목호는 뭐냐면 이 주는 주격이고 소유는 소유격이고 여는 역격이고 목은 목적격이고 호는 호격이에요. 격은 이런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격이라고 하는 거 소유격, 역격, 목적격, 호격인데 이걸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여목회자 주시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주소 여목회자. 여기는 호지만 그냥 외울 때 주소 여목회자. 어떤 교회에서 여목회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주소 여목회자 외우면 되죠? 그러면 주는 뭐예요? 주격. 소는 뭐예요? 소유격. 여는 뭐예요? 역격. 목은 뭐예요? 목적격. 호는 뭐예요? 호격. 그래서 오늘은 이 격에 대해서 종류만 배운 거예요. 격의 종류만. 다음 시간에 이제 케이스, 이 격의 쓰임을 배울 거예요. 왜냐면 격의 종류 먼저 외우고 오셔요. 5가지.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숙제는 없으니까 아무튼 이 재료하고 열매 요 4가지를 완벽하게 영상을 한 2번 정도 돌려가지고 재료가 뭔지 또 열매가 뭔지 이걸 정확히 파악하면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 훨씬 빠르죠. 그래서 오늘 이해가 충분히 되면 좋겠고요. 만약에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또 영상을 돌려가지고 뭐 그 기간이 아직 충분하니까 계속 영상을 한 2-3번 정도 보시면 재료하고 열매가 잡힐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언어를 배우면서 기초적인 학문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가장 기초인데 이거를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 원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또 원전으로 성경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믿음과 조건과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